그 먼저 번에 이어서 사도관리대장에 의해 도로 고시된 사도 파트 3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관리대장은 도로법에 의한 사도대장이나 사도관리법에 의한 사도대장이 아니라 건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건축법에 의한 사도관리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별도의 다른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안에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제 4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제2조 2당 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 건축법 44조는 이거죠. 모든 땅은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가 하나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이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45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는 도로가 없단 말입니다.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내가 여기다가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약속만 하면은 그 약속하는 거를 가지고 허가를 낼 때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건축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였거든. 그럼 제가 먼저 번에 얘기했죠.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됐는데 토지주가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변경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로로 지정됐으면 지목이 도로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요만큼이라는 것을 지정해야지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토지주가 사용 승낙만 해주고 지목 변경을 하지 않으면 도로가 큰 땅, 내 땅이 큰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도로로 쓰게 만들어 놔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됐으나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로 지목이 바뀌지도 않고 분할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날 법 그대로 있다 보니까 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 승낙서가 있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집을 이러한 도로를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다 보니까 사용승낙도 해둔 것도 없어지고 주인도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77페이지 맨 밑에 3번 보십시오. 3번. 3번이 새로 생긴 겁니다.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토지주가 도로로 사용 승낙을 했으나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 안 해갖고 옛날 지목 그대로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건축법에서 건축주가 도로로 쓰는 것을 허락을 했다고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락한 것만큼을 도로대장에 올려서 관리하게끔 돼 있다. 이것이 몇 년도에 있죠? 2011년 5월 30일이죠. 그러니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사용 승낙을 해준 도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관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사용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사용 승낙을 해준 거는 어디에 근거도 남아있지 않고 토지 분할도 되지 않고 지목도 예전 지목 그대로 있다 보니까 지적법에 의한 지적도에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황도로. 교수님, 만약 그렇게 안 돼 있을 때, 지목 변경했을 때 그 지주가 자기 땅이라고 다시 사용 권한을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한 번이라도 정식 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동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건축 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례에 만들어 놓고 있고 2011년 30일 이후에는 아예 도로 사용 승낙을 할 때에 인감증명을 하나 더 받습니다.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냐면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도로 사용 승낙을 할 걸로 허락을 하며 이것을 도로로 지정 공고해서 추후로 누구든지 이 도로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인감증명을 두 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도로대장이 올리겠다는 인감증명, 하나는 철수한테는 누구에게 사용승낙을 해주겠다는 인감증명. 지금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봤을 때에 이것이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냐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도로냐를 여러분 먼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79페이지 보십시오. 이렇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은 도로대장에 올라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몇 월 며칠 날 어느 땅을 도로로 사용 승낙을 했기 때문에 도로 지정 공고를 한다고 이렇게 어떤다?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로 지정 공고로 몇 호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있지만은 몇 번지라는 것은 안 보이죠. 그럼 이걸 고시학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 봐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시는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전, 4년 전, 5년 전에 고시가 된 것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고시한 걸 가지고 다 찾아보기는 사실상 어렵죠. 3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4년 전에 허가를 받았는지 10년 전에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면 9년 전에 받았는지 지금 2020년인데 2011년이면 제일 처음 오늘 9년 연속부터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이 도로로 돼 있는데 이것이 8년 전에 받았는지 고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5년 전에 했는지 그 고시를 다 볼 수도 없고 고시도 한 2년 3년 지나면 다 지우잖아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건축가에다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건축가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관리대장에 올리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모르고 건축과에서 알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에다가 질의하면은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보면 아직 도로대장에 올라갔습니다, 안 올라갔습니다, 아는 건데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토지주가 어떤 누구에게 도로 사용 승인을 해줬죠. 그럼 사용 승인을 해줬다고 한 것을 도로 지정 공고를 했다는 것을 아까 홈페이지에서 고시를 해서 올리기도 하지만은
주인에게도 이걸 보냅니다. 주인에게도 이걸 보내서 네가 이제 이거를 도로로 쓰라고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이후 두 번 다시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곳이 됐다 하는 사항을 된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알고 당사자는 알지만은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3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제3자인 우리가 어떤 땅을 투자할 때 앞에 있는 도로가 이게 투자를 해도 될 것인지 아니든지 모든 땅을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도로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도로를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도로인지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도로인지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2 타경 해가지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신갈동 해갖고 이 번지수가 지금 경매로 나왔죠. 경매가 나왔는데 지목이 뭐죠? 임야죠. 85페이지입니다. 임야로 나왔죠. 근데 임야가 여기 앞에 보시면 토지 용계약 하시면 보면 86페이지 보시면 요겁니다. 보이시죠? 요거죠. 근데 요 앞에 도로가 이렇게 도로같이 생긴 것이 있죠. 근데 이게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대지로 돼 있어요? 대지로 돼 있고 개인 이름으로 돼 있죠.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개인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요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앞에 요 도로가 지금 도로로 돼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로 돼 있고 땅 주인이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에 이 앞에 이분한테다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대주로 돼 있으니까 사용승낙 받아야죠.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으면 안 받아도 되고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했다 그러면 도로대장이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된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 이렇게 개발업자가 개발을 했을 때 토지주가 포장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 담당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 도로는 주인이 포장을 했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포장을 했든지 관여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대장에 고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공사진을 봤습니다. 항공사진을 봤더니 여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죠. 포장이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토목공사를 하려고 여기 도로를 만들어 놨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도로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요 땅이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는지를 기흥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기흥구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요지 신갈동 565-28지 번지 토지 매입 예정자로서 신갈동 565-17번지가 도로로 도로 지정 공고되었는지 여부 및 별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기하께서 문의하신 신갈동 565-17번지 지목 대지 면적 756은
2013년 3월 26일 신갈동 565-15번지 위에 한 필지 상에 건축 허가 처리 시 기흥구청 공고 제 2013 8호로 도로 지정 공고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죠.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땅을 그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로 고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에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 개인으로 대주로 돼 있는 그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신 거죠? 90페이지 보면 타인에 의해 현황도로가 고시되어 도로로 바뀐 사례.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전으로 돼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93페이지 한번 보세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동호리 지목이 전인데 88평이 6,700만 원에 시작해서 1,600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것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95페이지 보십시오. 95페이지 보시면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보이시죠? 근데 요 앞에 현황도로가 있죠. 도로가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요 다음 거는 뭘로 돼 있죠? 요 위에 거는. 요 앞에 거는 도로로 돼 있죠. 요것만 지금 전으로 돼 있죠. 제가 이 땅을 경매로 나왔을 때에 제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게 도로 포장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공장도 있는데 요 공장이 요 도로를 이용해서 공장을 들어갈 수 있으면은 동도를 이용하여 건조관 안쪽에 있을 텐데 요 앞에 있는 공장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도 들어갈 수 있고 옆에 다른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동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건축허가 내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고자 이렇게 좋은 물건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발견됐다. 이런 일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지금 가격이 7,800대가 1,100배까지 떨어졌죠.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다 가서 나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게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안 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요거거든요. 요 땅이에요. 요 앞에 도로죠. 이렇게 도로가 있죠. 요 앞에 우리 도로인데 여기 앞에 공장이 있죠. 만약에 이 공장이 요로 들어가서 요로만 출입을 하는 게 돼 있다면은 동도를 위해서 어떤다? 건축하기는 안 적혀 있지만 이 공장은 일로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도로로 포장돼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도를 이용해 건축하고 났다는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뒤로는 도로로 바뀌었는데 요 가운데 있는 건 도로로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한다?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우리 한번 봅시다. 현황이 보면은 여기까지 포장이 돼 있죠. 그럼 이 땅 정도면은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1,000평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한 2,000평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땅 주인이 앞뒤로는 다 도로로 돼 있죠. 우리 땅 앞에 것만 도로로 바뀌게끔 되면 여기가 공장 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장 못 짓는 땅에서 공장 질 수 있는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도 올라갈 수 있죠. 평수가 뭐 100평, 200평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이 추천 물건 지금 강의하잖아요. 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놓고 한 1, 2년 기다리면 틀림없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마 이거 해결해서 공장을 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싼 가격으로 사서 투자해놓고 한번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한 수강생이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떡한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거든요. 1년 지나고 제가 담당자한테 또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이 권한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담당자는 깐깐하기 때문에 안 내줬다고 보고 담당자가 바뀌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담당자가 바뀌었나고 제가 가봤거든요. 뒷모습만 봐도 내가 1년 전에 봤던 그 담당자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다시 그 남자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아 이거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내가 보기엔 이거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한 것을 이분이 한 20번을 했을 거예요.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 2년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아차 잠깐만 다시 부르더라고 담당자가. 예 그랬더니 제가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며칠 전에 여기 위에 공장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사용승낙을 해갖고 내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열흘만 기다려서 허가가 나면은 이게 아마 도로대장에 올라갈 건데요. 그때 신청하시면 허가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한 열흘 있다가 봤습니다. 96페이지 보십시오. 도로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여러분도 지금 항공사진 보시면 그 자리에 공장 같은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아니 참 여태까지는 저런 땅 안 찾았는데 이제는 이런 땅을 찾아도 돈이 된다는 걸 지금 아는 거 아니야. 열심히 검색해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다가 보면은 이런 땅이 나오면 제가 이거 사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다고요. 추천 물건 강의할 때 이런 땅이 나오면은. 곽 사장님, 정근선 사장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얼른 알려드려요? 부산이 정선이 1등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재빠른데. 지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이렇게 공장 진 거죠. 요 근래 제가 항공사진 책에는 없는데 요거다 이렇게 항공사진 내가 요 근래 찍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부에 때쳤네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다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도로가 없어서 한 8천짜리가 1,100원 떨어졌어도 내가 사놓고 한 1, 2년 기다려보자. 근데 정식으로 건축허가만 못 받을 뿐이지 통행하고 못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동안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그냥 창고 같은 거 쓰는 걸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거는 했었죠, 보면. 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났었던 토지의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2012 타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해갖고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8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져?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가 있다?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고 이유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103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봅시다. 남서측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 북측 및 남측 경계 부근에 석축 조성이 있고 서측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 2007년 365호 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기준 시점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로 토지의 일부가 인접한 구거 및 현황 도로에 접합되어 있는지 여부가 어려운 상태로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합니다. 경사진, 약간 경사진 곳인데 석축을 만들어 가지고 평탄지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 이 토지 왼쪽에 보면은 이 왼쪽입니다. 104페이지 왼쪽 여기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국어거든요. 여기 국어인데 이 국어가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한 1, 2m로 넓게 돼 있는데 이 국어를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좁게 한 5, 60cm 되는 물을 흘리게 콘크리트 조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가 밑에가 뭐로 돼 있냐면 이렇게 임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현황도로로 돼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고, 착공계를 냈다는 얘기죠. 착공했다고 아까 얘기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 허가는 허가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일단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고 나면은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부분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한 필지는 2개를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땅을 낙찰을 받았어, 허가권까지 받았어. 땅을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허가권은 먼저 사람이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내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낙찰을 받아도 내 이름으로 허가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낙찰을 받으면 허가권을 나한테 어떤다? 넘겨와야지 되는 겁니다. 허가권을 넘겨오는 방법은 2가지인데, 하나는 담당자가 허가를 취소해주면 내가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먼저 주인이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가서 허가권을 팔아라 해서 그 허가권을 내가 사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판단해 봤을 때 8억이죠, 감정가가. 제가 가서 평가를 했을 때는 저거는 8억이 아니고 6억 정도 가는 것이 맞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보기에는 전 감정이 어떤다? 과하게 됐다. 제가 봤을 때는 감정 가격이 어떤다? 6억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서 팔았을 때는 5억 정도 주고 파는 것이 거의 맞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 얼마까지 떨어졌죠? 2억 1,000까지 떨어졌죠? 이것도 사실은 MPL로 산 건데, 지금 MPL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MPL은 그냥 없이 하고 제가 그냥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허가권을 한 5천만 원 주고라도 사서 내 걸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5억 정도 주고 팔 수 있는데, 내가 한 2억 한 3, 4천에 낙찰을 받고 5천을 주고 내가 허가권을 사온다고 하더라도 3억 정도가 내가 원가가 들어가고
5억 주고 팔을 수 있다면 2억 정도가 많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정도로 내가 5천만 원 주고 락도가 사는 방법을 알겠다고 생각하고 5천만 원 정도 준다고 인문은 안 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부터 5천만 원은 시작 안 하고 500만 원, 1000만 원 시작해서 최소한도 5천만 원까지라도 사겠다는 마음을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허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알아야 될 것은 허가 받은 사람이 누군지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디를 가냐면 여기 용인시 처인구 구청을 가는 겁니다. 제가 용인시 처인구 구청에 가서 이 번지수를 대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번지수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건축허가는 언제 났고 무엇으로 허가가 났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거는 몇천 년도에 났고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은 누구고 이름은 이런 건 안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래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낙찰 받았다가 아니라 받기 전이잖아요, 지금. 조사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래서 알기 위해서는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 건축 허가를 받는 설계 사무실을 물어보고 가르쳐 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냈는데 설계한 설계사무소는 어딥니까?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니 3일 엔지니어링이고요.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이 주인하고 만나서 허가를 넣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설계사무실에 가게끔 되면은 이 허가받은 내용 다 알고 누구라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해서 알으려고 한번 가보면은 어떤 건축사는 그냥 바로 가르쳐줘요. 어떤 건축사는 지금 전화번호 가르쳐드리기 곤란하니까요. 말씀하시면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어떤 경우에는 집 주인은 저는 누군지 모르고요.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이 땅을 갖고 와서 이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허가를 내달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허가만 내줬을 뿐이지 사실은 주인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가서 부딪혀 봐야 되니까 설계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3일 엔지니어링입니다.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공무원이 저한테다가 이거 저만 물어보러 갔겠어요? 다른 사람도 물어보러 갔겠어요? 8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경매 때문에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걸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많은지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요. 사실 한 일주일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착공하는 흔적은 없죠. 예, 착공하는 흔적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까 석죽 조성 있고 콘크리트로 수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 받은 대로 건축 착공한 흔적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착공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없습니다요. 그랬더니 그렇죠. 저도 가봤는데 착공계는 냈지만은 착공한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시켰거든요. 5천만 원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와, 너무 기쁜데, 사실은 이게 아셔야 될 것이 이 땅이 뭐냐면 지금 이 땅이 맹지죠. 그렇잖아요. 지적당 도로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5천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건 뭐냐면은 이 앞에 진입도로를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사용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몇 천만 원 줬을 거예요. 안 주고 어떻게 사용승낙을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때문에가 아니라 사용승낙을 받은 걸 내가 살려고 한 4, 5천까지라도 내가 줘도 돈이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건축허가 멸시 취소시켰다 그랬죠. 살아올 필요는 없지만은 저한테는 도로를 사용승낙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좀 상당히 협조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편이다 보니까 담당자한테 물었죠. 그래요? 그러면 그 허가권을 살 필요는 없겠는데 그러면 제가 도로 사용승낙을 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으려면은 죄송하지만 예전에 누구한테 어디를 사용승낙을 받았는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누구한테 어디를 사용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냈는지가 제일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쪽에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얘기하십시오. 앉으세요, 보세요. 그러더니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그러더라고. 우리가 지금 낙찰받은 땅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사실 여기까지 지금 국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넓은 겁니다. 옆에 이게 전부 다 국어거든요. 가서 보면 진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도랑 물이 흐르고 있어요. 한 게 보면 여기에 건설업자들이요. 여기 땅을 허가를 받으면서 여기를 허락을 사용승낙을 받아와서 이 앞에 있는 땅이 이게 다 도로로 지정 공고를 됐기 때문에요. 사장님은 또다시 이거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작년인가 언제 이게 새로 이 사람들이 다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만난 공무원 중에서 제일 친절한 공무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던 걸 허가권을 산다고 했는데 허가권을 살려고 했던 것은 도로 때문에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착공기를 내놓고 도로 때문에 살려고 했는데 이것이 허가를 취소됐다고 했을 때는 도로가 이렇게 됐으면 이 도로를 어떤 식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빨리 다시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다시 제가 이런 정도를 알기 때문에 담당자고 한두 마디만 해도 내가 핵심적인 걸 물어보고 핵심적인 담당자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기본 여러분들도 이런 걸 배웠을 때 실력이 있어갖고 이런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담당자가 답변을 해준다는 얘기지 엉뚱한 소리를 하게끔 되면 담당자가 그 물어본 사람한테 강의해야 안 해. 그럼 그냥 안 됩니다. 그러고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해결이 다 된 걸 보고 사실은 이게 설정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MPL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MPL을 좀 사갖고 3억 몇 천에 산 걸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5억 얼마 주고 이렇게 팔게끔 만들고 다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대장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는 거와 건축법 안에서 건축법 45조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대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건축법에서 만든 도로대장이라는 얘기예요. 도로법에서 만든 도로대장이나 사도법에서 만든 사도대장이 아니고 어디서 만드는
건축법에서 만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느냐 이러냐. 그러니까 건축 허가 시에 사용 승낙을 도로로 사용 승낙을 해줬다고 하면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잖아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사도법에 의한 사도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건축법에 의한 도로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대장에 올라갔을 때는 또다시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이 되게끔 정리를 해놓은 건데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냐 안 올라가 있냐를 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건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 도로법에 아니 건축법에 의한 도로대장에 올리기 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사용승낙을 해진 거는 아직도 지목이 예전 지목으로 돼 있고 도로로 분할을 돼 있지 않고 도로로 돼 있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고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이 뭐라 그랬죠? 언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진입도로 해석. 얼마짜리요? 10억짜리 진입도로 해석. 이것은 조그만 땅이 도로로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도로로 돼 있는 그 땅의 가치가 10억이 왔다 갔다 했던 가치에 대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독곡동 땅이 2,900평이 37억에 시작해서 9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전 가격이 1억 3,500이고 그 전 가격이 1억 9천 얼마입니다. 이렇게 평택시가 그 당시에 이게 몇 년도죠? 13년도, 14년도죠. 2014년도입니다. 평택시가 뜨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평택시가 왜 떴죠? 삼성이 고독지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고 이러한 거기 때문에 이 평택이 지금 어떤가? 전국에서 토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여기에 토지 개발 업자가 이 땅을 사서 토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이때가 막 스타트 할 때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1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죠, 여기요. 요 위에. 요 위에 땅이 경매로 나온 건데 요걸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토지만 분양인 거고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여기 하얀 거 하나가 있죠. 하얀 거 하나는 분양을 해서 집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집이 안 지어진 겁니다. 이 상태인데 114페이지 보면 여기 노란 색깔이 있죠. 노란 색깔. 노란 색깔이 요 밑에 보면 요거죠. 아스팔트로 포장이 돼 있죠. 포장이 돼 있는데 경매로 나온 것은 요 노란색 여기 보면 요걸 빼놓고 요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요거는 어떤다?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빠졌고 요것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개발업자가 요거를 나중에 내가 돈이 안 돼갖고 혹시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요거는 빼놓고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 설정을 하고 진행을 시키다가 경매로 나왔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보면은 여기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착공계는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2년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취소되는데 그 자연적으로 취소될 때까지가 한 6개월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를 만나러 가서 이거 건축가에 갔습니다. 건축가에 가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그랬더니 우리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주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죠? 있죠? 아무 문제가 없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져 있는데 그 허가가 받은 것이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 착공계를 내지 않는다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그때는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가입니다. 근데 이게 지목이 뭐죠? 지목이 임야죠? 지목이 임야입니다. 이게 보면 임야는 건축 허가만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도 받아야 돼?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 경사도, 임목본수, 표고도, 도로 배수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에서도 도로를 보지만은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도로도 보고 배수도를 보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경사지를 어떤다? 하지 말아라. 개발하지 말아라. 나무가 많이 심어지는 거 하지 말아라. 일정 높이 이상의 산 위에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로 없는 곳에 개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배수로, 하수도가 없는 곳에 개발을 해서 거기 하수도를 만들어 놓지 않고 주변을 어떤다? 오염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5개가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이에요. 근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제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다 그랬죠. 왜 안 받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변이 환경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대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대지는 한번 집을 지어야지 대지가 되는 것이지 집을 짓지 않으면 대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농지전용이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도 농지락도 뭘 받아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지 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집을 지었었다는 얘기는 이미 진입도로나 배수로나 이런 것이 어떤다? 돼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보지 않는데 대지는 건축과만 가는데 임야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고요? 도시개발과를 가잖아요. 개발과를 가다 보니까 전부 다가 건축과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도시 개발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개발과에서는 얘기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과를 갔죠. 도시개발과를 가서 이거를 허가권을 사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지 않고 저는 이런 두 가지를 보는 거죠. 허가권을 사는 방법도 물론 추라이하고 허가권을 살려다가 안 될 때는 허가를 새로 받는 방법도 추라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가서 허가권을 사지 않고 새로 받을 때 얘기했습니다. 이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 전부 다 죽고 개발행 허가를 처음서부터 새로 받으려고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요 가운데 노란 땅 있죠? 노란 땅. 노란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서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이러니까. 왜? 허가가 죽어서 처음부터 다시 허가가 다닐 테니까 진입도로 사용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진입도로 사용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경매 이것만 다 나왔으니까 이 노란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으라는 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는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동도를 이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납 받지 않아도 된다가 있지만은 개발행위 허가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사용수납서 받아오십시오.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그 토목 설계 사무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목 설계 사무실을 찾아갔더니 여기 평택에 있지 않고 오산에 있는 곳이더구만. 오산에 가서 제가 설계 사무실 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이거를 전부 다 사로 사와서 허가를 받으려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글쎄요,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앞에 사용수납서 받아오라 그러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안 받아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 말고 먼저 이 땅 허가 받았던 사람 주인좀 한번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 이랬더니 주인을 알긴 아는데 전화번호를 알긴 아는데 몇 년 돼갖고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왜 소리 나는 통화 있죠? 탁 누르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이제 나도 테이블에 앉아서 있는데 테이블에 앉았는데 신호가 가더라고. 한 신호분 5번 갔더니 아 여보세요 하고 누가 받더라고. 그랬더니 그 토목설계 선생님 이거 받으시네요. 한번 좀 통화해보세요 주더라. 그래서 제가 이 평택시 덕곡동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가 이 허가권을 매수할 의향이 있어서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한번 만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날이 금요일 날인가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어렵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무실로 오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했더니 사무실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옛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더라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 사무실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 띄어서 그 사무실 주소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 강의실 한 서너 배 되는 무슨 건설회사더구만. 근데 이제 이게 돈이 없어서 그러고 이 개발 분양하다 잘못돼서 그랬는지 허가는 받고 토목공사까지 다 했는데 직원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실만 한 방 하나가 그 회장 방이더라고요. 방이 크게 있고 소파가 있고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갔죠. 아이고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하면서 믹스 하나 타서 그 회장님이 직접 한 잔 따라주더라고. 타주더라고. 그거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 제가 여기에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기한이 6개월 남았더구만요. 그 건축허가권하고 이 앞에 이 도로를 저한테 좀 넘겨주십사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 말씀이 그거야 뭐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드리면 저한테는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준비를 했을 때 이것이 건축허가를 새로 받는데 제가 보면 한 5천 정도쯤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처음 썼다 다 다시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1억 정도쯤 들어간다는 거 보면 맞고 여기 보면 임야였잖아요. 대체 살림 조성비가 3천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가 사오면은 대체 살림 조성비를 제가 안 내도 되는 겁니다. 3천만 원도 안 내도 되거든요. 총 보면 제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돈인데
그 돈만 준다고 그러면 그분이 안 팔 것 같아서 거기다 1억을 곱해서 해서 제가 3억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그 제가 얘기한 걸 저한테 넘겨주신다면은 제가 한 3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한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 그 앞에 도로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3억에 그걸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도로입니다. 이게 116페이지 보세요. 116페이지 보면 요거 도로죠. 요거 도로인데 여기 쪼가리 땅이 있고 여기 쪼가리 땅이 있죠. 이 쪼가리 땅이 왜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폭이 안 나와. 폭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를 만드느라고도 힘썼지만은 폭이 안 나와서 이 도로와 이 도로까지 다 만들어서 허가를 받느라고 폭을 모자라는 폭을 다시 만들면서도 내가 보기엔 몇 천만 원 준 건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3억만 받고 이 도로를 그냥 넘겨주시기는 아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분을 지금 제일 처음 만났죠. 여기서 협상이 끝나야 돼. 연결고리는 연결이 됐어 이제. 연결고리는 됐죠. 전화번호 살고 봤죠. 그럼 여기서 끝장을 볼 필요 없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서로 생각이 바뀌면은 전화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면 내가 전화를 하면은 생각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이 바뀌어서 전화하면 3억이 전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놓고 언제든지 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한 가지는 무슨 가지? 사는 거. 하나는 처음 써도 새로 받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는 그런 정도로 지금 던져놨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처음 써 허가를 새로 받는 것도 같이 양쪽으로 던다? 같이 진행해 봐야 되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은 서로 다시 한번 연락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끝내주죠.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 바깥에 엘리베이터까지 배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까지 배송해 주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조금의 나한테 대해서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택 끊는 가격을 부르고 앉았어. 얘쓰면은 나오지도 않아요. 저런 놈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3억이라는 얘기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렇게 작은 돈도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땅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걸 MPL로 산 거거든요. 설정이 얼마 돼 있나 보세요. 돈 얼마 빌려줬죠? MPL로 20몇 억인가 될 거예요, 아마. MPL로 이제 설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그 제가 MPL 회사로 갔습니다. 이게 MPL을 이제 살려고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격을 결정했는데 지금 15억 얼마까지 떨어진 거죠. 그럼 보통 보면은 이 가격을 결정할 때 지금 가격과 먼저 가격의 중간이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가격 준다면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거 먼저 가격이 얼마였었죠? 19억이죠? 19억 준다면 무조건 파는 거야. 근데 조금 깎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된데 좀 팔으라 했더니 17억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18억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쯤이면 제가 올려서 한번 결제를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17억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랬더니 17억 갖고는 좀 어렵습니다 하길래 제가 담당자를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 그
건축 허가를 받은 가지고 있는 그 회사 회장을 내가 3일 전에 만났다. 만났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3억을 얘기했다. 허가권을 사는데 3억을 얘기를 했는데도 안 판다고 그랬으면은 당신이 18억 주고 산다 그러면 나는 4억 정도는 주고 사야 되는데 18억이랑 4억 합치면 22억이 우리가 사는 것가 된다. 그러니까 17억에 팔으면 내가 4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 21억 정도니까 그런 정도 돼야지 우리가 마진이 들어선다. 그러니까 한 7억 정도에 한번 해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담당자가 난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담당자가 저한테 이렇게 한 얘기가 이종실 교수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교수님 토지 강의하는 거 유명하시는 거 알고 저도 사실은 공기 강의에 몇 번 가서 강의 들었습니다. 잘 알고 저는 이 교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왜 이거를 허가를 사시려고 합니까? 내가 진입 도로가 지금 빠졌지 않느냐.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으러 오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으면 안 해주다 보니까 사용승낙서 받으러 가서 사용승낙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용승낙서 받으면 돈 다 줘야 되는 거니까 허가권도 사고 그 뭐도 다 내가 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합니까? 안 사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18페이지 보십시오. 이 담당자가 엄청나게 똑똑한 담당자야. 그러니까 이 진입도로가 담당자도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담당자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담당자는 이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조사를 다 끝내놓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MP를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1, 2, 3, 4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책에다 쓸 때는 전화번호도 지우고 담당자도 다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평택시청 송탄출전소 건축가는 이 건축가 내가 만나본 담당자예요. 담당자한테다가 질의해서 답변 받은 건 보십시오. 문제가 되고 있는 경매 목적물 토지의 진입도로 평택시 덕곡동 291-11은 지목이 도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상 등재한 된 상태이므로 도로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배수로 등이 해당 필지는 지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하여 별도로 협의 후 토지 사용승낙서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도로대장이 올라가 있죠.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관리대장이 올라가 있을 땐 도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개발행위 허가는 뭐죠? 경사도, 임목번수, 표고도. 그 다음에 뭐죠? 도로. 뭐가 있죠? 배수로. 그러니까 담당자는 사용승낙서 받아오는 것이 도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수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수로 때문에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얘기고 먼저 번에도 제가 앞서서 해준 것이 그 용인에 있는 것이 단지 안에 있는 것을 하수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도로 다 돼 있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게 평택이 이 당시에 뭐냐면 송탄하고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평택이고 송탄은 송탄 출장소인데 여기 평택시 덕곡동은 송탄 출장소 담당이에요. 그럼 제가 경기도 평택시청 송탄 출장소 담당자 건축가한테서 물어봤고 송탄 출장소 담당의 도시개발과에 가서 개발의 허가 받을 때 사용승낙서 받아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MPL 담당자는 이 담당자 말고 이 사람보다 하나 솔당 출장소 말고 평택시청 본사에 있는 건설과 직원 있죠. 그 사람한테 받아놓은 답장 보십시다. 평택시 독곡동 261-11은 이미 준공이 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며 평택시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상태이므로 경매 목적물 토지의 인허가 변경 시 도로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 불필요함. 도로 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밑에입니다. 배수로 등과 관련하여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하면 이미 당해 도로로 배수관로 및 전기 선로 등이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처럼 이미 도로가 준공되고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미 당해 도로가 배수, 관로 등이 매설됐음을 알고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인허가 변경 시 토지 사용승낙서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즉 다시 말하면 송탄 출장소 담당자는 배수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거고 송탄 출장소의 상급기관인 평택시 그 직급 바로 위에 상관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받아놓고 있더라고. 저는 사실은 이 사람 만날 때만 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난 생각했거든. 이 사람이 담당자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이런 걸 다 받아놓을 수 있구나. 내가 창피한 생각이 들더라고. 알았다. 미안하지만은 이거 나 복사 한 장만 해줄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되지만은 전 교수님 제가 강의도 몇 번 듣고 잘 알고 있는데요. 한 장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바깥으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받아갖고 왔습니다. 주머니에다 넣고. 평택시청 담당자한테 다시 갔습니다. 평택이 아니라 이 송탄주장 담당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죠.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안 받아라가 이 차이가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랬더니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 그럼 여기 한번 보십다고 제가 이 한 거 꺼내줬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자기 바로 직급 상관이잖아요. 직 상관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담당자도 그거 보더니 깜짝 약간 좀 놀래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자서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계속해서 우기면은 제3자가 봤을 때 당신 의심할 수 있지 않아? 의심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는 옛날 허가 받는 사람하고 당신하고 결탁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빗대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여기서 그러시다면은 이렇게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으면은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근거만 하나만 갖고 오시면 사용승낙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바람에 어쩐다? 제가 MPR 18억에 살게. 18억에 살게. 18억에 살게. 18억에 사고 24억인가 얼마를 좀 산 거거든요. 24억에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고 바로 21억 대출 받은 거죠. 즉 다시 말하면 MPL로 사는 것은 싸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7억 주고 산 걸 내가 5억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근데 외형적으로 7억이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7억에 80, 7, 8, 56 하면 내 돈 들은 걸 대출을 다시 뽑아낼 수도 있는 것도 NPL의 매력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는 개인이 갔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문란해지다 보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얼마를 주고 샀는지 모르는지가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인이 사면은 법인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가 샀는지 어떻게든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이 살 수가 없게끔 하고 법인들이 뭐만 살 수 있게 법인이 살 수만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NPL로 팔고 사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이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떤다? 넘겨받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서 이게 끝이 난 겁니다. 이해가 하셨죠? 예. 건축법 제45조 조례에 의한 현황도로 이렇게 돼 있죠? (1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1의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이 가능한 너비 6m에 포장된 현황 도로는 도가 아님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가 이거를 이 책에 올려놓은 것은 뭐냐면은, 예전에 이 도로에 대한 것이 정의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군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런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느냐고 질의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자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가능하고 자동차가 못 다녀도 건축법상 도로를 봅니다. 근데 사람은 못 다니고 자동차가만 다닐 수 있는 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주인이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고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은 건축법 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이것이 다른 사람의 토지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간단한데 뭐가 복잡하냐면은, 다른 사람인 경우에 다른 사람의 현황 도로를 사용할 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인데,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면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조례로 정해놨다. 조례를 왜 정해놨죠? 조례를 안 받아도 되는 걸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자 보십시오. 아까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어느 땅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하면은 사용 승낙하고 도로 대상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또다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2011년 5월 30일 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 승낙을 허가를 내놓는데 건축법상 도로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죠? 지적법상 도로로 바뀌지도 않죠? 분할도 안 돼 있죠? 이것이 오래되다 보면은 근거가 없어지다 보니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사람 바뀌면 또 허가 받고 어떤 것을 또 받고 하면은 같은 땅을 갖고 계속해서 사용승낙을 받는 것은 이거는 경제적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그걸 어떻게 한다? 바꾸기 때문에 되는 건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담당자들이 물어본 거라 이런 얘기. 물어본 걸 제가 오래전에, 이게 물어본 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우리가 도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오래전에 올려놓은 걸 제가 그대로 올려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 원칙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보십시오. 답변을 보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는 건축 허가 시 지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는 것임 하고 답변을 했죠. 그 밑에 거 보십니다. 7위 너비 6m의 통과도로 상에 국유지인 대지가 가로막고 있는 경우 이를 통과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물어봤더니 건축법상 도로를 하면 건축법 제2조 11호의 규정에 의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이상의 도시지역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도로, 또한 도로와 건축 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또는 국유재산에 의한 국유지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임. 제가 이 두 개를 이렇게 골라서 여기다 올려놨는데 위의 것은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함이라고 답변을 했죠. 밑에 즈는 지목과 주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도로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답변과 밑에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는 질문이 다르니까 답변이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위의 질문과 밑에 질문의 차이가 뭐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달라진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위의 질문과 밑에 질문을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점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를 예전에 있던 거를 질문 답변했던 거를 찾아서 이 교재에다 넣은 겁니다. 주인과는 관계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국유지가 됐든지 철수가 됐든지 영희가 됐든지 뭐 서울시가 됐든지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목과도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위의 질문에는 도로가 되는 것이 했고 밑에 질문 답변에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질문의 차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기권이 아니냐. 위에는 건축법상 도로냐 밑에는 건축법상 도로냐 차이가 뭐예요? 질문의 차이. 둘 다 질문은 건축법상 도로가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위에는 된다고 얘기했고 밑에는 관계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됐다고 소리 안 했어요. 위는 포장된 현황 그리고 밑에는 포장이란 말이 없는. 밑에는 포장된 말이 없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간단한 겁니다. 포장이 실질적으로 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는 뭐가 중요하다? 너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포장이 됐을 때는 담당자가 가서 딱 재봤더니 도시지역에서 6m야. 비도시지역에서 4m야. 건축법상 도로는 비도시지역에서 4m, 도시지역에서 6m의 조건이 건축법상 도로야. 주인과 지목에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포장이 안 됐다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담당자가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 이 집에서 이 집 끝에를 재? 자동차 밖에 있는 데를 재? 풀 끝에서 풀 끝까지 있는 데를 재? 어디를 재? 이 집에서 저 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네가 판단하기에 담당자 당신이 판단하기에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의 너비가 인정이 된다면은 지정하면서 해주고 안 된다면 해주지 말아.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도 안 한 거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건축법상 도로는 여러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것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과도 관계없고 주인과도 관계가 없다. 뭐냐?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또는 6m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인 경우는 2m, 35m 미만이 3m. 요 조건을 본다는 것이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니고 자동차가 못 다녀도 건축법상으로 인정한다. 사람이 못 다니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너비가 부족하면 안 해준다. 사도법에 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중요한 것은 너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비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주인과 지목에는 관계가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떤다? 명심하시고 이제 건축법상 도로가 뭔지를 안 겁니다. 도로뿐만 중요한. 그러니까 폭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주인도 관계가 없고 지목도 관계가 없는데 남의 땅이니까 사형 승낙을 받아야 되는 땅이냐 안 받아도 되는 땅, 그것만 중요한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폭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남의 땅 중에 뭐가 중요하다? 사형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게. 안 받아도 된다면 그냥 그거는 건축허가를 내줄 것이고, 사용승낙을 받아와야 된다고 하면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면 만약 도로가 건축 허가를 한 사람도 받은 게 있으면은 저거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묻지 마시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례를 보자 이거야. 건축법 45조에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그러하지 않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데, 현황이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고 사용하던 곳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정한 것인 경우잖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어떤 조례로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봐야지 되지, OX 논리식으로 이럴 땐 저거 이럴 땐 안 되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이제 뭘 봐야 돼? 그러니까 조례 샘플을 몇 개를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1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입니다. 복개된 하천 국어 부지, 그렇죠? 제방도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공원 내 도로. 서울시에서는 현황 도로는 다른 사람의 땅인 경우는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승낙 받아와야지 해주지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인이 누구다? 다른 사람 땅이다. 자동차가 다니고 있고 오랫동안 동도로에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고 온 동네 사람이 다 써도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서울시. 서울시 조례입니다. 부산시 조례 보시겠습니다. 법 제45조 1항 제2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것이란 장기간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해서 사용한 통행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축법상 도로는, 현황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을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했죠. 장기간이라고 얘기했죠. 불특정 다수, 다수가 100명이면 다수야, 1000명이지 다수야. 네?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1년이면 오랜 기간이야, 10년이 지나야지 오랜 기간이야. 담당자 주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만든 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다시 들어가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시의원이 만들어질 때마다
고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한다니까 이거를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걸 찾아서 읽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보시겠습니다. 복개된 하천국어 부지, 공원 내 도로, 제방도로, 다른 데보다 4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주가 행방불명된 경우입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여기 내가 도로 사용 승낙을 해보려고 했더니 토지주가 영 연락이 안 됐으니까 이게 행방불명된 거니까 이게 현황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조례에서 행방불명됐다는 얘기는 6.25 때 없어졌든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못 찾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장님이 못 찾는 거와 행방불명된 거를 구별을 못 하시는데 그것은 사장님이 못 찾으신 것이고 행방불명된 것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축조례입니다. 통행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아까 대전시와 똑같은 거죠? 2번 제가 보기에는 이 대구광역시에서 이거를 정할 때에 이 시의원 중에서 이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2번입니다.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자 대구시에서 거기다가 공공용 하수를 만들어 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구시에서 공공용 하수를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밑에 하수가 지내고 있는데 땅 주인이 그 밑에 지하 파고 기초 만들어서 집 질 수 있겠습니까? 사용수로서 해줬다는 뜻이죠. 왜? 공공하수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공공하수로가 다시 말하면 전기, 수도, 가스, 배수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보면 사용수로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 개인이 하수도를 설치했을 때 개인이 아닌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다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그때는 또다시 사용수납제 받지 않아도 된다. 명확한 결론입니다. 제가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맑고 명확한 조례라고 봅니다. 창원시 조례 보시겠습니다. 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하천 및 국어 부지 제방 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공원에 의하여 설치된 공원 안 도로 새마을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서류 5번입니다.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 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되는 도로 이 5번이 정확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도로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제안한다 그러면은 도로를 갖고 제안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수로나 또는 전기, 수도 이런 것을 가스 이런 것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용수로 안 받아도 된다. 동도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배수로 등을 기반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했다는 얘기 큰 도로예요. 그다음에 그 큰 도로에 한 골목 들어가는 뒷집에서 거기에 도로에다가 하수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개인이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건축허가를 내줬잖아요. 동도로에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걸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 도로 속에 배수로, 수로, 가스, 전기 이런 것을 설치한 도로는 또다시 사용수로서 안 받아도 된다. 또 하나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로서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성남시 보시겠습니다. 성남시 4번 보시면 주민이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는 도로. 용인시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를 포함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내용이나 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내용 뜻은 같으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례가 있어도 담당자들이 아직까지 이 조례를 안 보고 있는 담당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것은 지적도의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대부분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의 도로가 없으면 도로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적도의 도로가 없어도 현황의 도로가 있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었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누군지 몰라도 옛날에 그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했었기 때문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보잖아요. 항공사진을 보고 이렇게 쭉 봐가지고 이 도로를 따라서 건물이 있는 걸 한번 보고 그 건물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건축물 관리장을 봅니다. 그럼 건축물 관리장이 정식으로 등재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135페이지 양평군 조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토지 소재지의 주민 대표, 반장, 이장, 새마을 지도라를 포함한 10명 이상이 주민이 인정하는 도로. 지방자치단체 어디를 봐도
이러한 것을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 승낙을 없이 해준다는 것은 없거든요. 누구냐면은 이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마을 사람 10명 이상이 뭐 했다? 동의했다. 제가 옛날 얘기 한번 할 텐데요. 양평에 어떤 분이 땅을 사가지고 저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지을 땅이니까 현장 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답사를 가서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삥 둘러보고 있는 걸 보고 그 앞에 집에서 사시는 어떤 영감이 나오셔서 자네 여기 어떻게 왔나? 이러더라고요. 아 여기 제가 집을 지을 사람인데 누가 집을 지어달라 그래서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남의 땅을 가지고 누구 맘대로 허가를 내고 지혜들이 집을 지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그렇게 혼자 말씀을 하셔서 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한 3일 있다 다시 갔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름이 한 2m쯤 되는 바위를 하나 갖다가 그 진이 현황 도로다가 막아놨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물론 포장은 안 돼 있고 현황 도로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됐더구만. 거기에 땅 주인이 그것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건축허가 안 나니까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얘기했나봐. 이거 나 얼마만 받고 팔고 나 얼마만 줘라. 그랬더니 그 공인중개사가 보니까 앞에 영감님이 진입도로 도장을 찍어달는데 돈을 엄청나게 달라고 그러거든요. 허가 안 나는 거야. 알았습니다 하고서는 이분이 그 마을에 저기를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그 마을 회관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거기에 보면 그 뭐라 그랬죠? 그 마을 회관 말고 노인네들인데 뭐라 그러죠? 경로당? 노인정. 노인정을 찾아갔대. 노인 회장을 만났대.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도장만 받아주시면 제가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여기 누구 도장만 받으면 100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며칠 내로 받아놓을게. 여기서 얘네들 내가 도장 찍으라면 다 찍어. 염려하지 마. 일주일 있다가 내가 도장 다 찍어놓고 줄 테니까 100만 원 갖고 와. 그 성금 20만 원가 드렸답니다. 일주일 있더니 진짜 어떤다? 이장 반장 새마을 주단에서 그 노인정 회장님이 도장 찍으라니까 찍어 안 찍어? 다 찍었어. 그거 갖다 주고 허가 받은 거야.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으니까 서울사람이 산 거야. 그러니까 서울사람이 사갖고 나보고 집을 지어달라 그래서 집을 지어 갔더니 그렇게 허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장관님 남의 땅을 갖고 누구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고 지네들이 어떡한다? 해. 지금 이 얘기 무슨 얘기라면 잡으십시오. 동도로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난 쪽에 있을 때는 그 맞는 거예요. 근데 이장 반장 동네 사람들이 도로를 인정해갖고 허가를 내는데 이거는 말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거는 한 번도 집이 지어지 않았던 남의 땅을 지나가갖고 하는 거를 농사를 지러 왔다 갔다 하는 도로를 갖고 그걸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내주면 내가 봐도 그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축 주인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영감님한테 사용성 다시 받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지부금이니까 별게 아니라 20년 전에 그 600만 원에 700만 원 주고 다시 사용성 가서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땅을 갖고 동네 가서 이장하고 반장하고 뭐 몇 명이 도장 찍어줬다고 건축법상 도를 보고 사용수는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 이게 그 대한민국에서 양평에 땅이 하나밖에 없어요. (136페이지요)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당진시 건축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으로 이용가 있는 사실상의 통로. 5번 보시면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해 허가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이렇게 됐습니다.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도로로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도 않고 도로로 분할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어떻게 한다? 문구가 조금 다른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동도를 이용해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를 받지 아니한다. 똑같은 내용 자체는 똑같은 겁니다. 6번을 보시겠습니다. 포천시 보겠습니다. 포천시. 포천시의 6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다르죠.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다시 말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하고 난 사실이 있는 통로 여기에 쓰는데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 건축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서? 포천시에서는. 근데 이게 포천시에서 이런데 제가 얘기를 건축법 45조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건축법 3조도 있죠. 3조에 미만의 지역은 건축법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담당자 허가를 내주려면은 여기는 그냥 미만의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도 됩니다. 그거 갖고도. 그 다음에 건축법 44조 갖고도 됩니다. 건축법 44조에 보면 1번에 보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있죠. 건축법 44조에 모든 땅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기는 건축법상 도로가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담당자가 다른 법규를 적용하지 않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줘도 된다 이렇게. 즉 우리 얘기는 45조의 이항 갖고 도시계획 조례를 정하는 것인 경우에서 조례만 봤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건축법 3조, 건축법 44조. 건축법 3조는 뭐라 그랬지 아까? 읍면동이 아닌 경우에는 44조 적용하지 않는다. 그걸 할 수도 있고 44조 1번 뭐라 그랬죠?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45조 도시계획 조례로 지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담당자에게 어떻게 한다? 권한을 많이 준 겁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음번에 오시면은 건축허가를 담당자가 언제는 내주고 언제는 안 내주는지 이 다음 시간에는 실전 사례입니다. 오늘도 보게끔 되면 건축법 45조의 2항에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고 건축법에서 고시된 도로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도로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고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도로 대장에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건축법 45조 2항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에는 다시 다른 사람의 땅에 사용수당을 받을 필요가 없다.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담당자들이 저희가 땅을 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어떤 때는 사용수당을 받으러 오라고 했는지에 실전 사례 갖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법 조항을 담당자들이 어떻게 적용하는 실전 사례를 봐야 된다는 게, 법 자체만 보지 말고 법 자체는 줄여서 만들어 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자, 감사합니다.